자기 딸의 장례식장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영정 앞에 서 있는 여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오장미가 살아있는데 지금 죽은 건 오장미예요. 그 이름을 달고 눈을 감은 건 다른 사람이에요. 마서린이 오장미의 이름으로 묻히고 있어요. 장례식장이 온통 거짓말로 뒤덮인 채 채화영은 그 옆에서 와인을 마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회차는요, 단순한 반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인 모든 거짓의 탑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회차거든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오장미라는 인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탄생해요. 복수기로. 차갑고 무섭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으로.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이번 회차의 첫 장면부터 숨이 막혀요. 마서린의 장례식인데 관 위에 적힌 이름은 오장미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치기해서 장례까지 치르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인데 거기서 정숙희가 완전히 폭발하거든요. 정숙희, 이분이 이번 회차의 진짜 핵폭탄이에요.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30년 전에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사람이 채화영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 서린이를 죽인 것도 채화영과 이강혁이라는 것. 그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장례식장에서 채화영과 이강혁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는데요. 이 장면이 단순히 슬픈 어머니의 오열로 끝나지 않아요. 정숙희가 소리치는 내용 안에 드라마 전체의 핵심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30년 전 절벽 추락 사건, 서린이의 죽음, 그리고 채화영의 30년에 걸친 범죄가 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채화영의 반응이 더 소름 돋아요. 당황하는 척, 딱 1초. 그 다음엔 바로 싸늘하게 수키의 손을 뿌리치며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몰아붙이거든요. 30년 동안 수없이 해온 행동이에요. 진실을 들켰을 때 상대방을 미쳤다고 몰아가는 방식. 이 여자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냉정해지는 사이코패스적 면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강혁은요. 그냥 채화영의 명령에 따라 수키를 떼어내요. 30년을 이 여자 곁에서 살인에 가담하고 은폐하고 조용히 처리해온 남자. 근데 이번 장면에서 이강혁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냥 지시대로 움직이면서도 뭔가를 느끼는 것 같은 그 표정. 이게 나중에 복선이 돼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오장미예요. 영정사진 뒤에 숨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어머니 정숙희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나타나서 수키를 안아요. 자기 이름이 적힌 영정 앞에서 자기 동생의 시신을 앞에 두고 어머니를 달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오장미가 무슨 감정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죠. 근데 채화영은 그 순간에도 장미에게 속삭여요. 아주 비열하게, 아주 조용하게. 지금 살아있다고 입을 여는 순간 죽은 마서린은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힐 거야 라는 뉘앙스로요. 채화영이 오장미에게 건네는 이 협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둔 카드거든요. 동생의 명예를 볼모로 잡아서 언니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오장미가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실을 폭로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의 협박에 잠시 굴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나요?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오장미가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드림그룹 회장실로 찾아가요. 마대창 회장. 이 사람이 이번 회차에서 정말 씁쓸하게 그려져요. 겉으로는 울고 가슴을 치는데 결국 하는 말은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서린이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고 드림그룹을 살리려면 채화영의 목줄을 쥐고 가야 하니까 장미 너가 마서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세요? 손녀한테 죽은 동생 대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채화영이 두려워서. 채화영이 드림그룹의 비리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면서 거짓말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핏줄보다 주가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오장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장례식장에서는 채화영한테 협박당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동생의 삶을 대신 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근데 장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비정함을 보면서 뭔가를 결심하거든요. 이 장면이 오장미 캐릭터의 전환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이 오히려 장미를 복수기로 만드는 마지막 방아쇠가 돼요. 마대창 회장의 심리도 복잡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30년을 채화영한테 엮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손녀한테까지 같은 굴레를 씌우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옳은 일을 할 기회는 수도 없이 있었는데 매번 기업을 먼저 선택한 결과가 바로 지금이에요. 강백호가 강준호의 사무실 문을 부수다시피 열고 들어가요. 강백호,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제대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술실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 수술실로 아내를 보낸 게 강준호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따지는 거죠. 근데 강준호의 반응이 정말 소름이에요.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웃어요.
자기는 서린을 사랑해서 성형외과를 소개해줬을 뿐이고 수술 중에 사고가 난 건 자기 탓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 보태요. 지금 죽은 걸로 된 건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야. 내 와이프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라는 식으로요. 이게 진짜 악당이에요. 피해자한테 직접 내 아내의 이름은 이미 지워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백호의 분노를 자극해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자기는 피해자가 되려는 계산까지 깔려 있어요. 강백호가 결국 주먹을 날리는데 그 주먹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조차도 강준호한테는 결국 이용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장면이 보는 내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강준호라는 캐릭터가 이번 회차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은 채화영의 아들인데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거짓말과 계산으로 움직여요. 근데 채화영과 다른 점이 있어요. 채화영은 욕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면 강준호는 어떤 부분에서 자기도 채화영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엄마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도구로 쓰이면서 정작 본인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 공허함. 그게 이 캐릭터의 비극적인 면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채화영이 아지트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안도하면서 서린이를 죽이고 장례식까지 자기 뜻대로 진행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때 이강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준호 데리고 떠나자는 뉘앙스로 말을 꺼내거든요. 30년을 채화영 옆에서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공모하고 증거를 없애고 그 모든 걸 채화영을 위해 해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이제 떠나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채화영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제안이기도 해요. 근데 채화영의 대답이요. 잔을 내려놓으며 완전히 싸늘하게 돌아서서 이강혁이 드림그룹 지분 확보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뉘앙스로 말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린이의 죽음에 관여한 의사를 매수한 게 이강혁이라고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해요. 이강혁이 충격을 받아요. 처음부터 자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냐고 묻는데 채화영의 대답이 정말 잔인해요. 넌 내 그림자잖아. 주인 대신 짓고 주인 대신 물어야지라는 뉘앙스로 말하거든요. 30년이에요. 30년을 바친 사람한테 이게 당신의 역할이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림자, 도구, 사람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강혁의 눈빛이 돌변해요. 이 순간이 드라마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예요. 채화영의 가장 든든한 공범이었던 이강혁이 이제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으로서 모든 걸 폭로할 준비가 된 상태로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가장 큰 결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 여자는 사람을 도구로만 봐요. 30년을 함께한 이강혁도 자기가 낳은 아들 강준호도 마대창 회장도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 계산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너지기 쉬운 구조예요.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이강혁이 채화영한테 버림받은 채 비틀거리며 한영자의 집을 찾아가요. 한영자는 이강혁이 채화영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았다면서요. 이강혁이 가져온 건 엄청난 물건이에요. 채화영이 30년 전에 정숙해 살인미수를 교사한 서류, 그리고 마서린이 타살됐을 가능성을 담은 진짜 병원 차트.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세상에 나오면 채화영은 끝이에요. 근데 왜 이강혁이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강혁도. 채화영의 그림자로 30년을 살면서 언젠가 쓸 수도 있는 카드를 조용히 챙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채화영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배신의 씨앗도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발화하는 거예요. 한영자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인지 아세요? 남편 강남봉이 드림그룹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채화영과도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지금 채화영의 신복이었던 이강혁이 찾아와서 모든 걸 뒤집을 증거를 줬어요. 한영자라는 인물이 단순한 피해자에서 이제 복수의 키를 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반찬 가게 장면이요. 정숙희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고 오장미한테 내가 마대창 회장 앞에 서겠다. 내가 드림그룹의 진짜 친딸이고 서린이가 내 딸이라는 걸 밝히겠다는 뉘앙스로 말해요.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장미가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채화영이 서린이 이름으로 드림을 먹으려 한다면 내가 진짜 마서린이 되어서 채화영과 강준호의 목을 조여버릴 거예요. 동생이 남긴 립스틱 모양 USB와 증거들을 꽉 쥐면서요. 이게 오장미의 각성이에요. 피해자에서 복수기로의 전환. 채화영의 게임판에서 채화영의 룰로 싸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에요.
이 선택 뒤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요.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자기 삶을 버리고 동생의 이름을 쓰면서 채화영과 싸워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오장미의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을 바로 밝히는 것과 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번 회차의 결정적 장면이에요. 채화영과 강준호는 마대창 회장의 무기력함을 틈타 드림그룹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이사회를 소집해요. 채화영이 이사들 앞에서 마서린이 충격으로 경영 불가 상태라며 강준호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자고 제안하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문이 열려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안경을 벗어던진 오장미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 걸음걸이, 그 태도, 그 눈빛이 완벽한 마서린이에요. 오장미가 아니라 마서린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채화영이 귀신을 본 듯 자지러져요. 채화영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 이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카타르시스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자기 맘대로 한 사람인데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 나타나니까요. 근데 채화영이 더 무서운 건 그래도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충격에서 벗어나서 위기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오장미가 채화영의 귀에 속삭여요. 정말 차갑고 잔인하게. 내 손으로 죽인 딸이 살아 돌아오니 사지가 떨려. 그리고 이제부터 채화영이 가진 모든 걸 하나씩 짓밟아주겠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뒤편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강백호가 오장미를 봐요. 아내가 마서린의 모습으로 채화영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백호는 직감해요. 장미가 서린이의 복수를 위해, 동생과 수키의 복수를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걸. 그 선택이 얼마나 가혹한 건지를 알면서. 엔딩이 채화영의 경악한 비명과 마서린의 모습으로 서늘하게 웃는 오장미의 클로즈업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드라마예요. 오장미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희생적이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그 착한 오장미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요. 이 변화가 단순한 복수 서사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장미가 선택한 게 채화영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채화영의 게임에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진실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의 구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진실을 밝히는 순간 동생의 명예가 무너지거든요. 채화영이 쥔 카드가 그거예요. 오장미는 동생을 위해 자기 이름을 포기하고 동생의 이름으로 채화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아름다운 선택인지. 근데 이 선택에는 함정이 있어요. 채화영의 방식으로 싸우면 결국 자기도 채화영과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오장미가 그 경계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진짜 관전 포인트예요. 채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진짜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요. 그것도 2번이에요. 이강혁한테 버림받는 순간,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마서린이 이사회장에 나타나는 순간. 이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두 존재, 이강혁과 오장미가 동시에 자기 통제권 밖으로 나가버린 거거든요. 채화영은 30년 동안 사람들을 도구로 써왔는데 그 도구들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흥미로운 건 채화영이 이렇게 된 이유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냐고 생각해보면 뭔가 그녀도 30년 전에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결핍이 욕망으로, 욕망이 범죄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행동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요. 이강혁이 이번 회차에 숨겨진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30년을 채화영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사랑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계속 함께한 것 같기도 해요. 그 30년이 무너지는 게 딱 한마디예요. 넌 내 그림자잖아. 이강혁이 분노하는 게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해요. 30년 동안 자기 양심을, 자기 정체성을, 자기 삶을 다 포기하면서 이 여자 옆에 있었는데 결국 도구였다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 분노가 이제 채화영을 향한 폭로로 터져나오는데 이강혁의 증언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채화영의 모든 범죄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의 갈등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30년 전 채화영이 정수키를 절벽에서 밀었어요. 그 사건이 정수키의 기억상실로 이어졌고 정수키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30년 동안 채화영은 드림그룹에서 자기 자리를 굳혔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서린을 죽였고 오장미 이름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결정적 실수가 있었어요. 정수키의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모든 연쇄 반응의 시작이에요. 정수키 기억 복구 장례식장 폭로 시도 채화영 협박 오장미 침묵 할아버지 배신 오장미 각성 마서린으로 위장한 복수 선언. 동시에 채화영이 이강혁을 버린 게 2번째 실수예요. 채화영 이강혁 버림 이강혁 한영자에게 증거 전달 복수 연합 형성.
이 두 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채화영을 사방에서 조여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사회장에서 오장미가 나타난 건 그 첫 번째 공격이고요. 채화영이 처음에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이강혁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더 근본적으로 30년 전에 정숙희를 절벽에서 밀지 않았더라면 결국 모든 비극이 그 한순간에서 시작된 거예요. 범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요. 그게 이번 회차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 깔린 복선들이 너무 선명해서 다음 전개가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이강혁이 한영자에게 건넨 증거, 즉 30년 전 정숙희 살인미수 교사 서류와 마서린 타살 관련 병원 차트, 이게 다음 회차에서 빠르게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이강혁의 심리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폭발 직전이에요. 채화영한테 버림받고 30년의 헌신이 그림자로 정의되는 걸 들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태의 사람이 신중하게 증거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 같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한 번에 다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강혁의 폭로가 먼저 터지면 채화영은 법적인 위기에 먼저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오장미가 이사회장에서 시작한 마서린 역할 작전이 법적 공방과 맞물리면서 채화영을 양방향으로 압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남봉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영자가 증거를 갖고 있고 남편 강남봉도 드림그룹 비리에 엮여 있으니까요. 남편을 살리려는 한영자와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는 이강혁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번 회차 엔딩에서 채화영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여자는 절대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 냉정하고 잔인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회차에서 채화영이 할 첫 번째 행동은 오장미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째엔 더 철저하게 하려 하니까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채화영이 강준호를 동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회장에서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나타난 걸 강준호도 봤고 채화영은 강준호를 통해 뭔가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강준호가 과연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를까요? 이 회차에서 강준호도 뭔가 균열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채화영의 명령과 강준호의 행동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강백호가 오장미를 보호하면서 채화영의 공격을 막는 구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강백호가 지금 마서린이 된 오장미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다음 회차의 핵심 갈등이 되는 거죠.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으세요?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강혁의 폭로와 채화영의 공격이 교차하면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회차에서 그냥 넘어가기엔 아까운 디테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립스틱 모양 USB예요. 마서린이 남겨둔 USB를 오장미가 꽉 쥐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될 게 거의 확실해요. 마서린이 죽기 전에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기록해뒀다는 거잖아요. 이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드라마의 결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마대창 회장의 균열이에요. 회장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통곡한다는 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악한 게 아니라 채화영한테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채화영의 죄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마대창 회장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기업을 지키기 위해 채화영의 덮어주기 편을 들었지만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존을 위해 반대편으로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강준호의 눈빛이에요. 이사회장에서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나타났을 때 강준호가 경악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 수술실에서 라는 뉘앙스로 당황하는데 강준호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강준호가 자기 어머니 채화영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이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신이 서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강준호가 채화영의 편에서 이탈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회차가 이 드라마의 진짜 변곡점이에요. 오장미가 피해자에서 게임 플레이어로 바뀌었고 이강혁이 공범에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섰고 채화영은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세 개의 방향이 동시에 뒤집힌 거예요. 이제 가장 궁금한 건 하나예요. 다음 화에서 마서린이 된 오장미는 채화영을 법정으로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오장미를 먼저 제거하려는 함정에 빠질까요? 그리고 강백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는 아내 옆에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서린의 이름을 빌린 오장미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